안녕하세요. TV 게네시입니다. TV 게네시의 역사 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37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다들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피와 살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자, 제가 오프닝에서 보여드린 곳은 지금은 거기에 종로구청이 들어와 있는데, 자, 이쪽에 그 정도전에 집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앞에 길 이름이 삼봉로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보여드린 사진은 평택에 있는 삼봉 정도전 기념관입니다. 자, 여기에는 그 정도전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문헌사가 있고 관련 기념관이 설립이 되어 운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제가 오늘은 주제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정도전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도전. 그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건국한 제1공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선을 건국할 때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오늘은 그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정도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조 7년 8월 26일 정도전 남은 심효생 박위 유만수의 졸기란 기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진행할 건데 요 내용이 좀 길어서 중요 내용만 뽑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자는 종지, 호는 삼봉이며 봉가는 안동봉화이니 형부상서 정경의 아들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일반 다른 기사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정도전은 출생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어머니가 천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정도전은 태어날 때 길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전 할 때 그 도자가 길도자가 되어 있는데 그게 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길도자를 넣었다고 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자, 왜 이렇게 좀 출생에 약간 콤플렉스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러한 업적을 남겼는데 이러한 그 출생의 콤플렉스 같은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많이 이야기하고 조금 더 거론하고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알게끔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끔은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한테 모범 사례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아,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업적을 이루었으니까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본받아서 이러한 업적을 한번 이루어 봐라 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똑같은 업적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 것을 이야 조금 더 거론하지 않나, 약간 이러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 내용은 이러합니다. 고려왕조 공민왕 경자년에 성균시 합격하고 이민년에 진사에 합격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 기록은 관직에 대한 내용들이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민왕 경자년에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고 이때 이후로 여러 관직을 거치게 되는데 이제 성균관 박사로 있으면서 이때 정몽조 등과 많은 교류를 하였고 이제 성리학을 이때 연구, 토론,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그 정도전에 가장 큰 인생의 고비 전환적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의묘년에 북원의 사자가 국경에 이르니 도전이 말하였다. 선왕께서 계책을 결정하여 명나라를 섬겼으니 지금 원나라 사자를 맞이함은 옳지 못합니다. 더구나 원나라 사자가 우리에게 제명을 가하여 용서하고자 하니 그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때의 재상이 듣지 않으므로 도전이 굳이 이를 말하다가 노여움을 당하여 회진으로 편직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친엄 배명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가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유배를 떠난 후로 9년간
정도전은 뭐 유랑 및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생활은 매우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때 이 9년 동안 정도전은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고 백성들의 삶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백성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어떻게 개혁을 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고려 왕조라는 틀 안에서 개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 왕조라는 틀 안에서는 개혁을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미쳤고 이제 역성혁명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유랑 이 9년이 역성혁명을 다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후 이 정도전은 이성계를 찾아가게 됩니다. 실록에는 그들의 만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따라 동북면에 이르렀는데 도전이 호령이 엄습하고 군대가 정제된 것을 보고 나와 비밀히 말하였다. 훌륭합니다. 이 군대로 무슨 일이든 성공하지 못하겠습니까? 이에 임금이 말하였다. 무엇을 이름인가? 도전이 대답하였다. 왜구를 동남방에서 치는 것을 이름입니다. 군영 앞에 늙은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도전이 소나무 위에 시를 남기겠다고 하고서 껍질을 벗기고 썼다. 그 시는 이러하였다. 아득한 세월 한 주의 소나무 몇만 겹의 청산에서 생장하였네. 다른 애 서로 볼 수 있을는지 인간은 살다 보면 문득 지난 일이네. 자, 이러한 시를 남겼다고 하는데 이 둘은 첫 만남에 서로 알아보고 역성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정도전은 자신의 역성혁명, 그러니까 그 9년간의 그 유배 및 유랑생활을 하면서 확신을 갖게 된 역성혁명을 이루어질 사람으로 이성계를 택한 것입니다. 자, 이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만남부터 역성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 전에 이미 서로 소문으로든 아니면 뭐 어떠한 방편으로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건 서로 의중을 주고받든 아니면 최소한 이 사람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만남부터 서로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자, 근데 임금의 입장에서 참 무서울 것 같습니다. 신하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 정말 임금이 좀 무서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 기사 내용은 이러합니다. 개국할 즈음 왕왕 치중에 가만히 이야기하였다. 항고조가 장자방을 쓴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항고조를 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곧 나라가 개국을 하는데 신하가 왕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을 선택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해석 여지에 따라서 엄청 위험하고 예민한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을 좀 냉정하고 엄밀히 살펴보면 따지고 보면 누가 누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서로가 이해관계가 맞아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서로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누가 누구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이들이 만나서 원하는 것을 이룬 다음에 이제 세력 다툼을 벌이겠죠. 이 세력 다툼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 그러니까 세력 다툼에서 진 사람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정도전이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자신감이나 아니면 자신의 그 세력에 대한 든든한 자신감, 그 다음에 자존감, 이런 아무튼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것을 표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전은 그 다음 기사 내용에 따라 무릇 임금을 도울 만한 것은 모의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므로 마침내 큰 공업을 이루어 진실로 상등의 공훈이 되었던 것이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이성계가 뭐 왕이 된다, 이성계가 왕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나서서 도왔다, 뭐 이러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 정도전의 행적, 뭐 관직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이성계를 만나는 거, 그 다음에 공을 세웠다는 내용까지 행적에 관한 내용이고, 이 다음에는 뭐 정도전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지금부터 이 부분을 언급드릴 건데, 이 부분에서 좀 실록의 아쉬움, 뭐 이걸 아쉽다고 표현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엄밀히 얘기하면 뭐 이런 역사 기록이나 뭐 책을 쓸 때 사람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관을 가지고 내용을 쓰는 것이고, 넣어야 될 내용, 빼야 될 내용, 그것을 쓰는 사람의 주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다음 부분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깁니다. 길어도 제가 한번 쭉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량이 좁고 시기가 많으며 또한 겁이 많아서 반드시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해쳐서 그 묵은 감정을 보복하고자 하여 매양 임금에게 사람을 죽여 위험을 세우기를 권고하였으나 임금은 모두 듣지 않았다. 그가 찬술한 고려국사는 공민왕 이후에는 가피라고 삭제한 것이 사실대로 하지 않는 것이 많으니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이를 그르게 여겼다. 처음에 도전이 한산 이색을 스승으로 섬기고 오천 정몽주와 성산 이승인과 친구가 되어 친밀한 우정을 실제로 깊었는데, 후에 조준과 교제하고자 하여 세 사람을 참소하고 헐뜯어 원수가 되었다. 또 외조부 우연의 처부인 김전이 일찍이 중이 되어 종 수희의 아내를 몰래 간통하여 딸 하나를 낳으니 이가 도전의 외조모이었는데, 우현보의 자손이 김진의 인척인 이유로서 그 내력을 자세히 듣고 있었다. 도전이 당초에 관직에 임명될 적에 고신이 지체된 것을 우현보의 자손이 그 내력을 남에게 알려서 그렇게 된 것이라 생각하여 그 원망을 쌓아두더니, 그가 뜻대로 되매 반드시 현보의 한 집안을 무함하여 그 죄를 만들어내고자 하여 몰래 거정 등을 사주하여 그 세 아들과 이승인 등 5인을 죽였으며, 이에 남은 등과 더불어 어린 서자의 세력을 믿고 자기의 뜻을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여 종친을 해치려고 모의하다가 자신과 세 아들들이 모두 죽음에 이르렀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좋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죽음에 이르렀다. 이 부분은 제가 앞서도 조선건국 이야기, 그 다음에 신덕왕후 강씨, 그 다음에 정종 이야기를 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던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이 죽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실록평가가 이렇게 비판적인 것은 왜 그런지를 생각해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정도전의 행실이 그러하였다. 그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도전은 출신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그 관직이나 이런 데서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극복하고자 조금 더 급진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그 다음에 사람을 다룰 때도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확실히 보복하는 이러한 방법을 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말로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도전의 행실이 실제로 그러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실록을 쓴 사람들은 태종 이방원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록이 쓰여졌다는 것은 태종 이방원이 죽고 이제 실록청이 만들어져서 이제 실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참여한 사람들은 태종 이방원의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태종 이방원과 정도전의 관계 다들 아시다시피,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대립적인 관계였고,
이 정도전 때문에 이방원은 세자에 앉지도 못하고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러니까 목숨이 위험한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태종 이방원이 왕제의 난으로 정도전을 죽이고 왕이 오르고, 그 다음에 그의 태종 이방원이 죽은 다음에 이방원의 태종의 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정도전에 대해서 좋게 서술할 수는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측면,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뭐 진짜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첫 번째 이유도 있고 두 번째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제가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할 때 필연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실록이라는 것도, 조선왕조 실록도 엄청난 기록 문화 유산이고, 정말로 이거 실록을 만들 때도 여러 자료를 모으고 그 다음에 몇 번의 고증을 거쳐서 이 실록의 기사 내용을 쓰는 것이긴 하지만, 이 실록을 만드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이 사람의 그 뭔가의 정치적 성향, 주관에 따라서 이제 들어갈 내용과 뺄 내용을 구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0이 있다면 그 중에 뭐 좋은 점 50, 뭐 나쁜 점 50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뭐 나쁜 점 50만 올라갈 수도 있고 좋은 점 50만 올라갈 수도 있고, 막 약간 이러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실록의 내용을 볼 때도 딱 맹목적으로 이게 정답이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위험한 측면, 조금 더 해석에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정확하게 조금 더 실록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이 쓴 사람, 그러니까 이 실록을 기록한 사람들의 성향이나 뭐 이런 것들, 당시 정치적 상황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이 실록의 내용을 조금 더 깊게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TV게너시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37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